그러므로 응당 말을 하게 된다. 이 기신론을 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서류 5분 안에 애자 토는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막 봐야 돼요. 한문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애를 붙인 거지, 그냥 서류 5분 하니 애토는 없애도 됩니다. 말하면 이제 해석할 때는 애가 약간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응설을 해야 되는데, 응설함에 있어서 응당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기신론이. 이래서 지금 기신론 내부를 다 설명합니다. 줄거리를. 아까 적었었죠. 5가지 부분이 있다.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하은경에 무슨 입밖에 품이냐, 품과 같은 뜻이죠. 이 분이라고 하나, 품이라고 하나, 또는 종이라고 하나, 그 1종, 2종, 3종 하나, 또는 유라고 하나. 같은 내용들이죠. 요즘 것에는 이 책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쓰지요. 편이나 장이나 이런 식으로. 편장, 절목 또는 이렇게 단도 쓰고 말이죠. 그와 같은 의미라요. 5가지로 나누었다 해서 5가지 부분, 5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5분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 중앙까지 그것도 5방이 있는 것처럼 기신론에도 5가지로 분류해서 5분이 있다. 말을 하며 기신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5가지로 나누어짐이 있으니 운하유호 어떤 것이 5이 되느냐. 지금 4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운하라고 하는 것은, 운하라고 하는 이 운자는 어조사입니다. 운하나 여하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써도 되죠. 한자에서 하자라고 어떤 거, 또는 하이라고도 어찌 써 이런 식으로도 말하죠. 하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루는 자는 해석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할 때 이룬 어찌 이렇게 하는데, 이루는 자는 그냥 운하라고 하는 두 글자가 어찌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5이 되느냐. 첫째는 인연분이요. 두 번째는 이비분이요. 인연분이라서 기신론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인연, 이유와 그 어떤 동기 같은 것을 여기서 인연분으로 규정을 해서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비분이요. 기신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신론을 서술함에 어떠한 줄거리, 어떤 대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대의 명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의를 세운다는 뜻이죠. 입이란 말은 정의를 세운다. 이 정의. 현시 정의라고 하는 바른 그 도리, 바른 의미. 공자도 정치를 할 때 누가 공자에게 묻기를, 춘추 전국시대 혼란한 때 공자가 탄생했는데, 공자의 제자가 만약에 선생님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이렇게 답을 하셨죠. 필야 정명 혼자. 논어에 반드시 정명을 해야 된다. 이 정명이라는 것은 대의명분을 바로잡는 거죠. 대의명분을 반드시
반드시가 이렇게 안 쓰는가. 반드시 대의명분을 바로 잡을 것. 이런 뜻으로 공자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깊이 몰라요. 왜 정치를 물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또한 국가가 부흥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건데 왜 이런 말부터 했느냐? 그게 문제 아니요? 필야 정용 원조 반드시 이건 어조사고 반드시 명분을 대의 명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정치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명이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서 천자 임금을 제후들이 마구 것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군웅이 활거를 해서 광대국들이 천자 임금은 그냥 아주 땅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대의 명분이 유계질서가 무너지고 하극상 하거든요. 하극상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바로잡아서 삼강오륜 그러한 그 천자와 제후와 여러 것이 공경, 대부, 사서인까지 그런 유계질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 지금 정치가 질서가 바로 안 잡혀서 막 선생이 제자들한테 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된 거예요. 선생 말을 우습게 여기고 총장은 머리를 깎이는 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필야 정명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이 비분도 내가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를 어떤 식으로 세우는가는 밑에 이제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해석분이요. 세 번째는 이 비분에서 정의를 세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석한다 해서 해석분입니다. 네 번째는 수행 신심분이요. 네 번째는 신심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대성 기신을 해석함에 의지해서 반드시 나아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이 안 따르면 기신론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심을 수행한다. 그겁니다. 신심이라고 한 것은 대성 기신하는 것이 신심이죠. 대성법을 있는 그 마음을 잘 수행을 한다. 있는 것은 전번에 말했죠. 이 신해라고. 읽고 나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행이 필요하거든요. 행을 해야 체득을 하는 이 신해라는 것은 지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행이고. 그래서 지행 합일이 돼야 되죠. 또는 지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아는 것만 있고 행이 안 따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심을 수행한다는 것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를 가리키는 말이고 수행한다는 말은 이 행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신심, 대승법을 믿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그것을 강조한 그러한 그 말들이 바로 수행 신심문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사람들은 나약하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행을 하면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그러한 분이라 해서 권수 이익분이라. 수행하면은 그저 조그마한 무슨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생사고해를 벗어나고 이 괴로움을 다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닦는 것에 대해서는 닦으면 이익이 있다고 권하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권수 2분이요. 잘 되었죠? 논이 이렇게 5체계를 딱 세워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된 겁니다.